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0일 마감 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건 주식하고 관련이 그게 크게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요즘에 참 문제가 좀 많아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약간 몇 가지만 모아봤어요. 네. 여기 중공하고의 문제예요, 중국.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이니까. 이제 이 중공하고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중공에서 엄청 많이 지금 투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거기 또 우리나라 협조하는 또 이 간첩 스파이들이 너무 많아요. 대충 대충 어림잡아도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제 뇌피셜이지만 한 10만 명 정도 유학생까지 합치면 한 50만 정도는 이 중공에 뭔가 직간접적으로 이 스파이 활동, 간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자학원 같은 것도 외국에서는 다 많이 없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대로 있죠.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중공과 이 거래를 하면 안 되나? 이제 중국이죠. 예, 조심해야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이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아, 이런 사실 이제 증권범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더 좀 조직화되고 전문화돼서 이 일반적으로 조사하기가 그 검찰이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거를 폐지를 했어요. 지금 이런 게 무지 많죠. 지금 그래서 이 외국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 검은머리 외국인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테마주나 이런 거 해서 한탕씩 튄다. 그리고 이런 쪽에 우리나라의 여러 또 사모펀드니 관련돼서 같이 한탕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화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외국 자본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당하는 건 결국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이 당하는 거죠. 이런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형님이. 나중에 보면 이게 잘한 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그래야지 좀 그나마 이 금융이라는 거는 투기와 투자. 어떻게 보면 투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면은 또 뭔가 이 투기 그리고 또 불법 뭔가 그러한 상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품을 하는 거를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유명한 이 모피아들과 연계돼가지고 이 기획재정부 출신 애들이 계속 정관예우로 금융감독원도 갔다 증권사도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 해먹죠. 그래서 비리가 많은 데인데 이런 건 더 강화해야 되는데 아주 좀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견제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슨 신라젠이니 옵티머스니 라인이니 이런 거 발생하면 덮자. 자기 청와대 관련된 사람도 많았잖아요. 라임에도. 덮자. 그리고 한 명만 그냥 한 몇 년 살면 끝나고 피해자는 신라젠 같은 경우 17만 명. 이런 사람들이 재산 다 날리고 결과적으로 대가리 한 명만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바지 사장 같은 애 하나만 들어갔다 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답답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이 모피아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 서로 자기네들끼리 뭐, 이 경제 쪽은 이현재 그 라인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런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금융감독원도 갔다가 또 어디야 은행도 갔다가 이런데 은행연합회 갔다 어디 갔다 왔다리 갔다리 사기업과 공기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먹죠. 선후배 관계. 이거를 좀 저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활성화. 이렇게 되다 보니 범죄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사실은 우리나라 외국 같은 경우 이 폰지 사기 있잖아요. 금융 다단계. 이런 거 하면 그 돈 내고 나오는 그런 그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이에요. 예? 종신형을 때려버린다고요. 미국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인생이 아웃된다. 집행유예가 없기 때문에 돈 줘도 못 나와요. 이렇게 그냥 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네들끼리 하면은 뭐 한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고 어디다 묻어두고, 3년만 살고 나오면 그 돈 갖고 그냥 평생을 먹고 사니까. 또 그 돈 갖고 또 한 땅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바지 사장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법을 엄하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정책 관련자들하고도 또 똘똘 뭉쳐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썩어 있고 중국 애들은 그걸 이용해서 뒤로 뽀찌 주고 여자 뭐 술 뭐 이런 거 그런 거 대접해 주면서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의 금융 저수지 이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돈 세탁이나 달러 이런 게 만약에 미국 애들이 이제 자꾸 이제 제약을 걸게 되면 한국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환치기라든 뭐 해서 환전해 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범죄 공화국을 만드는 거지. 중국 애들이 와서 뭐 부동산을 사서 돈을 바꿔치기 하든 뭘 하든 코인을 바꿔치기 하든 막 계속 범죄질만 하는 거야. 거기다 보이스피싱? 저는 전화를 못 받아요, 전화를. 전화 받으면 보이스피싱일까? 또 버튼 뭐 누르면 돈 빼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이 또 맨날 문자를 그거 날라요, 와요. 뭐 어디 소속이다 하면은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버튼 누르면 안 된다. 일상이 돼버렸다고. 아니 범죄자가 이렇게 늘고 금융범죄가 뭐 보이스피싱 뭐 다 조사하면 다 중국이나 어디 해외에 서버 있어서 조사 못한다고 그러고 나라가 개판도 나는 진짜 이게 어떻게 진짜 군사 독재나 이럴 때가 그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 완전 그냥 무슨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저거 뭐야 전화 안 받은 지 꽤 오래됐어요. 이거 무음으로 해놓고. 아니 전화를 받으면 대출 아니면 대출 상담 아니면은 사기 치는 거 뭐 자기 어디 뭐 어디 대출 금융공업인데 뭐 다 그러면서 사기만 치고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 이런 것도 안 잡잖아. 그냥 핑계만 대고 그냥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중국에선 이런 게 엄하잖아. 또 중국의 마약도 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한 대 빨고 가고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 진짜 이 나라가, 그럼 한번 이 중국 옛날 사기에 나온 얘기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왜 우리가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지. 물론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해서 자기네가 1인이고 나머지는 다 속국이다. 그 사상이 위험한 거죠. 나머지를 자기네보다 하등, 2등 민족으로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럼 한번 이것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쟁은 국경을 맞댄 나라와 일어난다. 그렇죠. 전쟁은 국경을 맞댄 나라와 일어나거나 영토를 싸우지 우리가 유럽 가서 원정 가서 거기까지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엄밀히 따지면 바다도 맞대고 있고 북한을 넘어서면 바로 맞대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물론 바다 건너 있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중국과 어떻게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개인끼리 국민끼리는 가능해요. 국민끼리. 그렇지만 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단체끼리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국경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휴전선도 있지만, 이 국경선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땅을 빼앗다가 더 강한 나라를 만나면 멈추는 지점이다. 그렇죠? 옛날부터 말 타고 가서 계속 이 내 땅이다 하고 막 뺏는 거야. 현이고 뭐고 중국 애들 사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 계속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작은 나라나 큰 나라끼리, 뭐 작은 나라끼리 또 연합하고. 그렇게 해갖고 땅을 넓히다가 강한 나라, 진 나라같이 큰 나라가 딱 앞에 있다. 그럼 거기서 못 나가는 거라고. 그게 바로 국경선이 되는 거예요. 국경선. 그런데 어떻게 강한 나라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개념인데 국경선이라는 게 근데 뭐 같이 친하게 뭐 지낼 수도 있지만 중국처럼 이런 뭐 중화사상이 쩔은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럼 자 이거 사기에 나오는 우경이라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사가라고도 하고 이제 그 뭔가 전략가 이런 사람들이죠. 왕 옆에서 이렇게 혼수더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경 이제 조나라라는 작은 나라 선비인데 유세를 잘한다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떠벌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세단이다 뭐 그러죠. 유세하죠. 선거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경이 한 말을 보십시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일을 함에 있어 이익이 크면 큰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렇죠. 이익이 클 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파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전쟁이든 뭐든 파란이 생기면 작은 나라가 그 화를 입는다. 그렇죠? 여기서 작은 나라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일을 하면 이익이 커지면 중국은 복을 받고, 만약에 무슨 전쟁이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오면 작은 나라, 우리나라가 화를 입는 거예요. 이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외교의 기본. 예? 그래서 중국은 작은 나라와 계속 일대일론이 계속 야, 너 우리 돈 갖다 써 하면서 막 이렇게 맺는 거라고 이런 전략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략도 없고 스파이만 넘쳐나. 간첩 놈들만. 돈 먹고 뒤로 다 백디시 이건 엄청 좋아하거든. 그럼 보세요. 중국과의 동맹은 속국이 되는 행위. 조선성을 만드는 거예요. 조선성. 예? 조선성. 중국과 동맹하자는 거는 속국이 되는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하면 결국 큰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작은 나라는 화를 입게 되는 거거든. 그 옛날부터 이게 사기나 이런 데서 이런 우경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뭐야 책략 전략을 제시해줬다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얘는 움직인다고. 예? 그다음에 부지기군 시기소사라는 또 이게 나와요. 이것도 사기에 나오는데 그 군주를 모르겠거든 그가 쓰는 사람을 보라 했다. 예,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그 대통령이 쓰는 참모나 장관을 보라.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흔히 쓰는 얘기예요. 저기 쓴소리 할 때 대통령 참모들 보면 대충 알죠? 안위 재충령, 존망 재소송, 소용, 국가의 안위는 어떤 정책에 내느냐에 달려 있고 국가의 존망은 어떤 인재를 쓰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가를 담당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책 관련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전략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뭐랄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1인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2인자가 되자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취하는 행동 미국이 1등 국민 일본이 2등 국민 뭐 이런 전략 있죠.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뒤에서 따까리 해주는 스타일이 일본이었죠. 그걸 아베가 잘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장차서 반장 노릇하면서 그 중국에 이제 한마디로 이게 손 비비면서 살려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통이다 뭐 이런 애들 다 간첩이야. 그러니까 중국통 그럼 다 간첩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큰 나라에 뭔가 이렇게 동맹을 잡고 하자고 막 이렇게 유화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애들은 다 중국의 뭐 모든 거 하여튼 이익을 보는 애들일 수도 있고 관시가 있잖아. 관시 중국 애들은 끼리끼리 뒤로 뺏듯이 챙기고 그런 거지.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득 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이익을 볼 부분만 보고 그래야지 이 뭐 나라 팔아먹을 간첩만 수두룩해갖고 예? 중국의 차이나타운 진짜부터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예? 언론, 문화, 영화계 이런 데도 합작으로 하자고 그래갖고 그 중국 그 영화 제작하는 데도 중국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갖고 드라마 제작부터 해서 이런 쪽에도 많이 그 돈 맛을 알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철퇴로 돌아오겠죠. 대만 드라마 제작사도 그런 식으로 다 망가지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이런 부분에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향후 세계 대공황, 금리 인상 이런 건 예견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시장 폭망 시 사회의 이제 약한 고리인 이제 중산층 이하 이제 저소득층이 나락으로 갈 듯. 그렇죠. 그래서 현재 쿠바, 남아공, 레바논,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이제 지금 통제 불능이죠. 막 약탈하고 불지르고 지금 막 데모하고 다들 난리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더 퍼질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나라 팔아먹을 놈들밖에 안 보이니 10년 후에는 그때도 제가 예견했듯이 제 예상에는 이러다가는 중국 사장 밑에 내 자녀들이 다 알바 뛰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원으로 맨날 그냥 욕 먹으면서 일하거나 중국말로 막 샤샤샤 갖다 놔 막 따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뭔가 자녀들이 그 중국인 밑에서 일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 화교가
불을 잡게 돼서 불을 못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 전략도 없이 대응하다가는 결국 이런 손해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보겠죠. 예, 결국 이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약한 고리인 중산층이야, 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참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약간 조금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정권에는 좀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너무 친중을 하다가는 나라 다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한번 기사 하나 더 보죠. 네, 이 기사를 다 보셨을 거예요. 한국인들 중간섭배 겁먹으면 독립 못 지켜. 이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그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 호주 분이죠. 예,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출간했는데 호주도 지금 중국 스파이들이 싹 장악해갖고 호주가 난리 났죠. 그래서 다 내쫓아치고 막 뭐 깜빵 보낼 놈은 다 보냈는데 우리나라 이런 자정 능력을 안 한다는 거죠. 호주도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호주에서 중국인들 하면 치를 떨어요. 예. 간첩이 하도 많아요, 하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딴 내용은 보지 말고요.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례 패권군이 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호주, 한국, 일본 등의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미 한국과 각 분야의 베이징 오노론자, 유화론자들을 이미 많이 확보했다. 이미 간첩이 10만은 넘는다니까. 얘 다 합치면 내가 봤을 때 유학생부터 뭐 이리저리 하면 한 50만 원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재계에는 베이징을 만족시키는 걸 유일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 정치 지도층은 중국의 지뢰 겁을 먹고 나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의 유화적인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독립과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략도 없고 저쪽은 전략을 짜고 모사가나 이러한 책량가들이 옆에서 딱 서갖고 뭐 조조나 유비 같이 딱 서갖고 순수 더 주는 거지. 쟤네들 돈 뒤로 좀 뭐 매겨줘.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좀 대접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정치인 쟤 좀 포섭해.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뭐 쟤네랑 같이 합작 좀 해, 합작 좀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물건 넣고 뭐 막 이렇게 해서 아니면 중국이 뭐 엄청난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백신을 무료로 줘. 막 이런 전략을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돈만 주면 해 하고 중국 뭐 해야죠. 뭐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좀 각성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럴 때 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국인 화교들 돈 못 벌게 하려고 막 제재가 했던 거. 이발소, 또 음식점, 중국집 사람들 다 내쫓고, 또 양복점, 예, 양복점도 많이 걔네가 했었죠. 그것도 다 내쫓았죠. 법으로 다 규정을 막 해갖고, 규제를 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에는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하게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은 빨리 볼게요. 뭐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예, 덱스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요즘에 좀 시세를 주더라고요. 네, 한번 차트 볼까요? 일봉. 그죠? 오늘 시세 줬죠? 주봉. 어제부터 주긴 줬어요. 월봉. 시세 초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좀 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이제 꼬리를 달았으니까 우선 이제 여기 5일선과 한번 맞은 내일 같은 경우 한번 보죠. 이걸 찍은 다음에 내일 반등을 줄지 모레 반등을 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어쨌든 기울기를 좀 세웠죠. 예, 기울기를 세운다는 거는 언젠가 더 분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덱스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죠. 메타버스 가상 현실에 대한 그런 거. 예, 메타버스 관련주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게 좀 긴가민가 합니다. 뭐 그게 좀 많이 추천도 하고 이제 앞으로 신사업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예, 하여튼 덱스터가 그래서 잘 갑니다. 예, 덱스터와 맞물려서 한국 큐빅도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던 이게 수전사 회사인데 여기에도 VR 관련된 제도가 있죠. 예, 그래서 그 VR 관련돼서 그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 부분이 차트가 보면 계속 또 시세를 좀 주려고 그러죠. 오늘도 주려고 하다 또 빠지긴 했습니다. 예. 요런 차트들이 참 지금 요런 차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렀다 다시 여기서 했다가 또 다시 누르고 이제 과연 여기서 다시 힘이 모아서 요번 주든 다음 주든 다시 슈팅이 나오냐 이거죠. 그게 문제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애매한 구간에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주식들이 아직까지 이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루하게 계속 상승을 해왔다고 봐야죠. 4,000원대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예, 근데 원래 기울기를 이쯤에서 지금 꺾어줘야 되는데 좀 그렇죠. 더뎌서 뭐 이렇게 매수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 큐빅이 오늘 조금 시세를 줬습니다. VR 관련, 메타버스 관련 주입니다. 예, 네오팩트 같은 경우 오늘 시세가 좋았죠. 네오팩트는 뭐 여러분들이 아듯이 이 코로나 블루, 예, 코로나로 생긴 우울증 이거에 대한 그 치료하는 그러한 전자기적인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자회사 중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격 의료에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그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시세를 줬는데 시세가 좋아요. 빠지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일봉상 봤을 때 거래량이 붙고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시세의 출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 네오팩트 관련된 주식들 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이즈 브랜인가 그 회사의 이제 여기가 최대주죠. 그 회사가 좀 이 전자기 관련돼서 이 치료제로 관련 뭔가 그 기술력이 있죠. 기술력 한마디로. 예, 네오팩트 모르겠습니다. 시세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봉이 커졌다는 거 이런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예. 네오팩트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본도 오늘 좀 갔죠. 솔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 회사가 이제 그런 뭔가 원격 의료와 이제 코로나 블루 그런 거 관련돼서 있죠. 그래갖고 지금 그런 그것 때문에 시세를 준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여기다 올려놔서 내일 긴 양봉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네요. 내일 이런 거 답답거리죠.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겠습니다. 솔본 내일 한번 잘 보세요. 혹시 또 맞추시면 또 수익이 좀 날 수도 있겠죠. 솔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NSN입니다. NSN 오늘 올렸던 걸 다 뺐죠. 차트 한번 볼까요? 근데 얘도 역시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원격 진료, 뭐 코로나 분류 그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데 오늘 음봉이 상당히 그래도 이런 음봉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여기를 딱 걸쳐놨죠. 그래서 거래량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양봉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SN은 내일 잘 봐야 되겠는데요. 네, 뭔가 오늘 좀 급하게 내렸네요. 그 다음에 좀 기사가 어제 실마리가 있었네요. 이게 NSN 최대주 상대로 150억 규모 유상증자, 최대주주가 뭔가 신규 자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진 투자조합, 뭐 사모펀드 뭐 이런 건가 보네. JK 파트너 1호 투자조합을 상대로 150억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9월 10일 상장을 하고요. 1280원 10% 할인됐어요. 그래서 자금 중 50%는 운영자금, 100%는 타법인 증권 취득인데 이게 타법인이 이게 좀 좋은 회사 같으면 한번 시세를 주겠네요. 예, 뭔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쭉 뺐죠. 예, 그래서 오늘 시세를 줄 줄 알았나 본데 이런 경우 내일이나 아니면 1, 2주 있다가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친들이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 이거 아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1일 적인데 고가에 시작해서 계속 눌렀죠. 예, 고가에 시작해서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뭔가 타법인에 대한 것 때문에 뭔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눌렀는데 발표를 안 하고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은 누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저 재료에 의해서 한번 레벨업을 시키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이제 맞추는 게 좀 이제 당장 내일부터 올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시기 안에 뭐 이제 인수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발표를 하겠네요. 그거에 의해서 시세가 많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후진 회사 인수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150억인데. NSN이었습니다. 네, 앞타바이오가 오늘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1번. 아, 그렇죠. 앞타바이오 차트가 괜찮죠? 계속 살려나가네요. 아, 분명히 추세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타바이오가 시세가 좋네요. 예, 앞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먹는 알약으로 하고 있죠. 예, 근데 뭐 다른 거 나올 게 있나 봅니다. 어쨌든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예, 대성 헬텍을 좀 보죠. 대성 헬텍이 뭐 자율주행 그 저장 장치로 국가에서 뭐 하는 사업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흰사업 관련돼서 그거에 의해서 오늘 시세를 준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매각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있는데 지금 차트가 시상적어지죠 계속. 우선 일봉도 위로 다 베꼈죠. 위에 저항선이 없죠. 저항선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걸 봐줘야 돼요. 지금 베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보면 주봉도 저항선이 없죠. 저항선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월봉까지 보면 저항선이 없죠. 역시 올려놨죠. 저항선이 없죠. 저항선이 없다는 건 뭐죠? 예, 이게 쉽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다음 주쯤에 예상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부분이 좀 수렴을 좀 덜했죠. 예, 조금 더 요로 조금 더 수렴이 되면 뭐 이렇게 갔다가 내일은 좀 누를 수도 있겠죠. 갔다가 이렇게 가면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정말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성일태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원풍물산이 단기 급등주 차트를 오늘 좀 띄었죠. 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한번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놨죠. 예, 이격을 버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격을 채우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재료가 어떤 게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대 양봉 하나를 그리겠다. 이런 차트에 좀 의지가 나와 있네요. 혹시 내일 그릴지 모레 그릴지 내일 그릴 확률은 좀 높습니다. 원품물산이었습니다. KPM테크는 오늘 조정이 심했죠. 예상대로 어제 그 승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사실은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또 눌렀죠. 그럼 또 내일도 누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올릴 확률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대충 기울기는 뭐 이런 식으로 우선 잠깐 나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 밴더 안에서 움직이다가 뭔가 발표가 나오면 그런 시그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이 5일선을 끌어올리면서 찍으면서 그런 지루한 모양새를 띄울 것 같습니다. 예, KPM 테크 잘 기다리세요. 어차피 이거는 뭔가 발표가 된다면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그냥 뭐 만약에 재료가 나온다면 점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점으로. 최소한 한 방이 됐든 두 방이 됐든 점이에요. 네, 탈콘 RF제약 한번 보죠. 일봉. 예, 일봉 오늘도 좋죠. 이런 딱 정확하게 그림을 잘 그려요. 요만큼 올린 만큼 조정이 딱 들어왔죠. 예, 이쁩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에 올려놓고 더 뺄 수도 있지만 뭐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얘 역시도 이런 구간들을 계속 가고 있다고 봐야죠. 뭐 이런 대충 이런 구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방 이걸 언젠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텔콘 RFJ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이 텔콘 RF 제약하고 KPM 테크에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몰려있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조정이 초반에 좀 올리고 나면 심할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조정이 약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여기저기 세력이 들어가 있든 뭐 하여튼 뭐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게시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뭐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기 전까지는 머리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천천히 욕심을 재우고 이 바다와 같은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냥 오늘은 빠졌구나. 오일선을 찍어줬네. 뭐 그런 식으로 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장황하게 그 뭔가 이제 우리나라 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여기를 너무 저기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라가 거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10년 안에 짧으면 5년 안이라도 보면 이제 중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나중에는 그 한족을 채우죠. 자기네가 땅을 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면 이 인종을 교체해버려요. 그래서 아마 조선족과 한족들이 특히 한족들이 뭐 어디 서울의 몇 개 구 이런 데는 아마 다 상권도 장악하면서 그런 식으로 딱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표현이 뭐라 그럴지 좀 막 새끼를 많이 까죠. 그래갖고 타민족이지만 막말로 와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중국 땅이지 한국 땅인가요? 땅도 다 어떻게 중국은 땅을 살 수가 없죠. 중국 가서 땅 사보세요. 중국은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농민, 그 지역의 농민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 국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땅을 40년에서 70년간 임대를 해주는 거고,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건설 행위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걸 뭐 건설한 거를 이렇게 집이면 집 이런 거를 이제 매매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이 뭐 땅하고 건물이 같이 팔리고 이렇게 하고 외국인들한테 뭐 비과세 대출도 마음대로 해주고 이런 형편없는 그런 나라죠, 사실은. 제도가 개판이니까 지금 기존에 그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애들이 투기하기도 좋고 뭐 막말로 뭐 외국 국적으로 와서 뭐 초호화 대우 자기 나라에서 못 받는 그러면서 마음대로 돈 벌어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서민들과 이런 사람들은 월세도 못 잡고 해서 힘든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반성해서 잘 해야 되지만 이렇게 뭐 막말로 진짜 그 외부에서 오는 이런 것도 그냥 뭐 막지도 않고 그냥 뭐 나는 이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갖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심하죠. 예. 전화라도 제대로 받게 해주면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 전화는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를 못 받아요.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못 믿게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죠. 서로 다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 법과 제도를 이렇게 정비를 안 하고 뭐 그냥 맨날 땅 투기나 하고 서로 당 싸움만 하고 이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좀 정신을 차리던가 어떻게 좀 싹 청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에휴,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 하여튼 뭐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